SCHD는 SPY나 QQQ처럼 다른 주요 지수 추종 ETF 대비 하락장에서 주가 방어가 우수하고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경험하는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세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시간이 많다, 그렇다면 개별 고배당 주식으로 배당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유롭고 든든한 배당 라이프 배당트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하루 브리핑 시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고배당 ETF와 개별 고배당 주식 과연 어떤 게 나을까, 이런 주제로 뜨끈뜨끈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배당 ETF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장 지수 펀드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 1회에서 4회 분기 배당을 실시하지만 최근에는 매월 배당을 실시하는 월배당 상품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월배당 ETF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고배당 ETF란 무엇일까요? 요약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요. 고배당 ETF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을 한 바구니에 넣은 상품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주로 현금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가 많아져서 정기적인 수입을 원하는 은퇴자나 직장인, 파이어족 등 다양한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고배당 ETF는 기업의 성장성보다 당장의 배당금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은 거의 없지만 상당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EPD를 알려드릴게요. EPD는 고배당 에너지 섹터의 대표 주자인데요. 투자 분석을 잠깐 보자면 높은 배당률과 세금 구조, 에너지 섹터의 변동성이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플러스죠. 외부 흐름, 이건 모두 다 공통되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먼저 EPD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Enterprise Product Partners인데요. ML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MLP는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인데요. 이러한 ETF는 약 7%대의 높은 배당률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섹터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강점이겠지만 유가 변동성 같은 리스크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배당 ETF일수록 주가 상승 여력이 낮거나 배당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섹터의 대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수익보다 배당만 보고 투자하시면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SCHD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EPD보다 훨씬 강점을 가지실 수 있는 게 SCHD인데요. 요약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배당 성장률을 꾸준히 지속해온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함께 낮은 운영 비용이 강점이라는 점이죠. SCHD는 2011년에 상장된 이후에 매년 분배금이 증액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순히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보다 적은 폭이라도 꾸준히 배당을 상승시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배당 성장주 우량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배당률이 3에서 4% 수준, 아주 좋고요. 꾸준한 배당 증가와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아주 적합한 상품입니다. SCHD는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배당 성장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당 성장률을 살펴보면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0% 부근이었던 것에 비해
비해 23년에는 3.7%에 불과해서 향후 배당 성장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SCHD는 SPY나 QQQ처럼 다른 주요 지수 추종 ETF 대비 하락장에서 주가 방어가 우수하고 약 100여 개의 다양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분산 투자 효과를 높여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수료도 0.06%라는 아주 낮은 운용 수수료도 장점이죠. 현재 당장의 배당 수익률이 3%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시간이 누적될수록 배당의 가치가 성장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은퇴 이후 자본을 위해 장시간 투자할 때 빛을 발하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제피는 7%대의 배당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배당이 진짜로 안정적인지 한번 보자고요. 요약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제피는 주식 투자와 함께 커버드 콜 옵션 전략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고배당 ETF입니다. 그래서 높은 배당을 지향하죠. 바로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률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25년 7월 기준으로 제피의 세전 배당금이 주당 0.39달러였죠. 연 배당 수익률이 8.44%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 작년 기준으로 주당 4.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현재 25년 7월 기준 마지막 배당금이 0.3이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피의 가장 큰 특징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펀드 매니저가 매월 절대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가격을 정해서 콜 옵션을 판매하고 이 판매 수익을 분배한다는 건데요. 옵션 프리미엄이 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지만 갑자기 시장이 급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피는 2020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운영 데이터가 많지 않고 고배당 ETF답게 배당금은 높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피의 배당금이 22년 여름부터 성장이 멈췄고 23년 하반기에는 0.6달러 수준에서 0.3달러 중반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배당금 감소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피를 이탈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죠. 또한 제피는 24년 1월부터 S&P 500과 나스닥 지수보다 좋지 못한 성과를 보여서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심도가 횡보세에 접어들었죠. 자, 그래서 ETF와 개별 고배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ETF의 장점은 분산 투자에 있습니다. ETF 하나만 사더라도 여러 개의 배당주에 분산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어서 단일 기업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투자와 거래가 간편하여 전문 운용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고요. 반면에 ETF 단점으로 개별 종목에 비해 탁월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처리의 복잡성도 존재하는데요. 배당금이 지급된 해에 관세가 되므로 재투자 시에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보다 더 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개별적인 고배당 주식들은 개별 종목에 비해 탁월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개별적인 고배당 주식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죠.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실적 부진이나 악재 발생 시에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 직접 기업을 분석해야 하고 선정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세금이나 환전 수수료가 복잡할 수도 있고요.
있고요. 정책 변화에 따른 배당이 줄거나 갑자기 중단되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자, 그래서 개별적인 고배당 주식들은 아주 매력적일 수 있는데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AT&T나 버라이즌 같은 통신주는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6에서 8%대나 제공하고 있어요. 배당률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겁니다. 25년 7월 기준으로 AT&T는 12개월 동안 주식당 총 1.11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무려 4.06%입니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9월 분기 배당금을 주당 66.5센트로 17년 연속 배당금을 올리고 있죠. 이는 미국 통신업계에서 가장 긴 배당금 인상 기록입니다. 버라이즌의 예상 배당률은 12.6%나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 투자는 기업별 리스크와 배당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배당 재원이 되는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죠. 버라이즌 같은 경우 최근 1년 동안 순이익이 마이너스 53%로 감소했고 5년간 연평균 순수익도 마이너스 9.46%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실적 정체가 지속된다면 현재 연평균 2%의 수준의 배당금 성장도 유지 못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고배당주를 포함한 개별 주식 투자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배당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경험하는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당 투자 시에 세금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특히나 미국의 배당주나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처리 방식이 국내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ETF를 통해 발생한 배당 소득은 투자 국가가 만약에 미국이다라고 하면 먼저 세율 15%를 적용받아서 원천 징수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 배당금이 지급될 때 보통 15.4%의 배당 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국내에서는 ETF 부담금에도 일반 배당금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분배금이 많아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다 이러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K1 양식, 이것의 소득, 이익, 손실 공제 또는 기타 과세 대상 이벤트를 보고하기 위해 발행되는데요. 이 K1 양식이 일반적인 1099 DIV와 다르게 세금 신고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의 팁이 있는데요. 현지 기준으로 배당 지급 당시 현지 세율 15%로 현지 세금 징수한 종목은 현지 세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 외국 납부세 공제와 무관하게 배당금에 대한 과세 없이 전부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으로 다시 재투자하시면 되고요. 또한 세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배당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투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숙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25년 고배당 투자 전망을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25년 시장 전망에 따르면 고배당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배당 주가 소득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요. 고배당주 종목들의 평균적인 주가 수익률은 25년 예상 기준으로 16배나 된다고 하지만 이는 S&P 500의 22배에 대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는 고배당 전략이 S&P 500 지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는데요. 특히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리얼리티 인컴 같은 안정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분산 투자하시고 ETF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자산을 성장시키는 전략이 25년에 유효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단순히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시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커브드콜 ETF 경우에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죠. 그래서 최근 분석과 트렌드 파악이 투자 성공의 핵심인 것을 항상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고배당 투자 선택법이 반드시 있을 건데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좋아하신다면 SCHD,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JP,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시간이 많다, 그렇다면 개별 고배당 주식으로. 그래서 투자 목표 성향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므로 어떤 투자 방식이든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리밸런싱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사례로 배우는 투자 교훈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특히 커브드콜 ETF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의 경우에 예상치 못한 배당 감소로 인해 이거 배당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고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제피의 사례처럼 한때 높은 배당률과 주가 우상향으로 인기를 끌었던 ETF조차도 배당금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갑자기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배당 ETF는 경기 침체 시 기업들이 배당금 규모를 줄일 수 있어서 배당 성장 ETF 대비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제피의 경우 장기간 횡보하며 무난하게 움직였지만 배당금을 감소하면서 24년 1월부터 S&P 500과 나스닥 지수보다 좋지 못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월가당을 주면서도 지수만큼 성과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죠. 또한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고금리 배당 채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배당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시경제 요인이 되죠. 그래서 배당 투자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의존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실 때 복리 효과를 통해 큰 성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ETF에 분산 투자하거나 또한 ETF 자체의 분산 투자를 활용하셔서 단일 종목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저위험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ETF의 5년 수익률, 배당 지속 가능성, 총 보수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필요에 따라 리밸런싱 하시는 것이 좋죠. 투자에 있어서 꾸준함이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신중한 선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7% 배당 ETF, EPD, SCHD, 제피와 개별 고배당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트리였습니다.